경쟁단을 운영하고 있는 DMO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 김영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DMO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했었던 거버넌스를 비롯한 여러 가지 기획 사업들을 했는데요. 이 세 가지 구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MO는 사실 어떤 분들이 말씀하시는가에 따라서 다 다른데요. 이게 업계에 계신 분들, 또는 학계에 계신 분들, 중앙 정부에서 바라보는 거, 군 단위에서 바라보는 거, 민간에서 바라보는 거, 정말 바라보는 게 다 DMO에 대한 역할과 그림들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DMO가 점점 더 중요해짐에 따라서 역할이나 기능 같은 게 더 확대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DMO 같은 경우는 거버넌스 중심으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거를 정책화하거나 사업화하는 거를 따라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내용도 그리고 추진되는 방향 자체도 너무 어렵고 더디기는 한데요. 그래도 지역 주민의 의견들을 잘 수렴했다라는 거 하나로 저희가 성과가 잘 나왔던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DMO는 이제 관광공사랑 문화관광연구원에서 이제 나온 자료들이에요. 제가 DMO 딱 시작했을 때 DMO에 대한 정의 정도만 저는 알고 있었지 DMO에 대한 사례를 제가 보지도 못했고 가보지도 못했고 경험해보지도 사실 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연구원에서 이 DMO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논문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그걸 한 5번 정도 읽은 것 같아요. 5번 읽었는데도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어디까지가 DMO고 어디부터가 DMO고 이런 거를 제가 잘 모르고 있다가 아마도 한국관광공사랑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국형 DMO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너네가 일단은 몇 단계 헤딩을 해봐라. 그래서 우리가 좀 정립을 해볼게. 약간 이런 형식인 것 같아서 저희 나름대로 홍성의 지역 색깔을 최대한 많이 담고자 노력을 했고요. 거기에 바탕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DMO가 이제 배경인데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지방분권화 세대가 되게 강화되면서 주민 조직들의 이야기가 얼만큼 반영이 됐냐, 그게 얼만큼 사업화가 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럼 그 지역 주민들끼리의 의견들이 잘 모아져야 되는 어떤 기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기구를 저희는 DMO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얼마나 많이 만드느냐, 그 주민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이 됐고 그게 어떤 결과물을 가져오느냐, 이게 DMO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진 목표나 추진 방향은 뭐 대부분 다 저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형 DMO의 유형이에요. 이게 총 3가지가 있는데 공공형 DMO라고 해서 지역관광공사나 컨벤션 뷰로에서 운영하고 있는 DMO가 있습니다. 지금 지자체별로 따지면은 고양시가 되겠네요. 고양이 컨벤션 뷰로가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민관협력형 DMO는 지역관광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역관광재단은 거의 지금 17개 지자체 중에 한 8개, 9개 정도가 다 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이제 협회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민간형 DMO 중에 지역관광협회가 운영되고 있고 유일하게 저희만 주식회사입니다.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그냥 여행사였고 지역관광에 최대한 역할을 해보자, 그리고 이정표가 좀 되어보자라는 아이디어로 게스트하우스하고 여행사 이렇게 운영을 했었고요. 저희만 유일하게 주식회사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주식회사로 운영되면서 또 의견들이 되게 다르게 있으세요. 어떤 분들은 한국형에서 민간형 DMO는 꼭 주식회사가 잘 어울리는 모델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주식회사는 영리법인인데 공공사업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너희가 지역의 신뢰도가 얼만큼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DMO도 이제 자체적인 수익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 수익을 주식회사에서 다 가져가는 건 아니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다 해결하지 못했고요. 네, 이 구조는 근데 많이 보셨겠죠? 네, 정부에서 지자체 밑으로 내려오고 그 중간 지원 조직으로 보시면 이제 DMO가 있고요. 그 안에 관광 사업체나 주민분들, 종사원분들, 자원봉사자분들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요. 저희 DMO 안에는 조금 다른 형태로 밑에 하위 조직들이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UNWTO에서는 2007년도에 이 자료를 제가 알게 됐었는데 DMO가 데스티네이션 마케팅 오거네이제이션이라는 뜻이었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제가 마케팅에 초점이 되어 있는 기구인가 보다,
그래서 지역 관광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좀 알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지가 DMO의 역할인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2007년도부터 딱 이 내용이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확대된 거죠. 매니지먼트로, 마케팅에서 매니지먼트로. 그래서 지역 관광을 관리하고 경영하는 조직을 지칭을 하는데요. 여기서 관리는 얼만큼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것인가, 경영은 어떻게 전략적 유치를 하고 지역 파급 효과를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많이 보셨겠지만 핵심 기능, 중점 기능 이렇게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지역 관광의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었고 그 기능이 얼마큼 수행되고 있느냐가 핵심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을 좀 넘어가고요. DMO 사례 같은 것도 되게 저희가 많이 봤었어요. 저희가 직접 가보지도 못했고 사실은 가보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해외 출장이 안 돼가지고 못 가서 그냥 정말 책으로만 배웠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첫 번째, 일본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보셨겠죠? 그러니까 관광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일본의 DMO가 추진된 게 아니라요. 마을 단위에서 지역 고령화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청년들을 어떻게, 인구를 어떻게 유치할 거냐를 고민하는 게 DMO의 시초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마을 동네 분들이 어떻게 하면 청년을 데리고 올 수 있을까? 이 청년들에게 어떤 거를 줄 수 있을까? 이 청년들이 또 어떤 걸 또 해결해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그 마을 단위에 이제 조직이 생겨났고 그 조직이 이제 DMO로 변형됐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스페인 DMO를 참 좋아하게 됐는데요. 스페인 DMO의 경우에는 스페인 혹시 가보신 분 계신가요? 네. 그 스페인 가면은 저희가 호텔이나 뭐 에어비앤비나 게스트하우스나 이런 데 숙박을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호텔 비용만 내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숙박세라고 또 내요. 한 10% 정도 또 내는 것 같아요. 그 숙박세를 걷어서 어떻게 활용하냐면요. 그 숙박세가 전부 다 스페인 DMO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스페인 DMO가 그 예산을 다 활용하는 거죠. 어떻게? 뭐 인프라 구축도 하고 관광객들한테 뭐 어떤 프로모션도 하고 홍보 마케팅도 하는 거죠. 그 스페인 DMO가 저는 조세까지도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게 봤고요. 어쩌면 홍성 또는 한국형 DMO 안에서도 DMO라는 어떤 역할이 조세까지도 할 수 있게끔 올려봐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지금 홍성 DMO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정책 사업으로 엄청나게 크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아마 자료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홍성 하기 전에 제일 많이 참고했었던 일본의 DMO가 바로 BA 마을인데요. 여기는 구글에다가 일본 DMO라고만 쳐도 이 BA 마을이 상위권으로 나오고 있어요.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되게 일본스러운 홈페이지가 되어 있고요. 홈페이지 안에 여러 가지 BA 마을에 대한 소개 자료가 다 있는데 여기서 더 중요했던 건 플랫폼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또한 한 가지의 플랫폼은 어떤 거였냐면 상품을 판매하는 플랫폼도 있습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다 온라인으로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사고 싶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어쩌면 DMO가 유통 채널까지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유통 채널이 지역에서 나오는 자원을 어떻게 하면 상품화 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BA 마을의 어떠면 그런 조직인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홍성도 좀 따라하고 있고요. 미션이나 비전이나 목표 이런 게 여기서는 되게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DMO 처음 작년에 시작했을 때 2달 동안 사실 이거 정하느라고 시간이 다 갔었던 것 같고요. 제일 중요했던 건 다음 세대의 BA를 물려주기 위하여래요. 그러니까 사진으로만 봐도 너무 이쁜 마을이거든요. 우리가 윈도우 딱 켜고 바탕화면에 되게 이쁜 사진들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BA 마을의 사진이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름답고 평온해 보이는 그런 마을이고요. 이미 마을이 좀 아름답다 보니까 관광객들한테 조금 인기가 있었는데 본인들끼리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지표 같은 거를 만들어냈대요. 그 3가지의 지표가 저기 왼쪽에 있는 목표입니다. 첫 번째는 1인당 평균 숙박수를 좀 높여보자. 그러니까 체류형 관광을 추진해보자라고 이야기가 됐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소비 단가를 끌어올리자.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쓰게끔 해보자. 세 번째는 만족도를 향상시켜보자. 이런 3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DMO를 추진하셨대요. 기본 골조는 더 아름답게 지속가능하게 우리 BA 마을을 가꾸기 위해서 다음 세대에게도 물려주자라는 골조 하나로. 저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숙박수도
많이 높여졌다고 하고 소비 단가는 플랫폼으로 이제 더 많이 팔리게 되고 종합 만족도가 70 몇 점에서 92점까지는 이렇게 올려졌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자체적으로 본인들만의 지표를 생성을 해놨잖아요. 근데 그 한국형 DMO에서도 똑같습니다. 저희가 한국관광공사와 문화체육관광부에다가 마지막에 최종 점검할 때 다 지자체별로 사업들이 다 다르거든요. 사업이 다 다르다 보니까 본인들만의 지표를 본인들이 다 만들게 돼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얼만큼 주민들과의 회의를 많이 했느냐, 그리고 거기서 나온 상품들이 몇 개가 있느냐, 이런 지표들을 저희가 다 구성을 해놨거든요. 지표 구성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옆에 보시는 것처럼 BA 마을의 지표는 총 3가지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또 관심 있게 봤었던 DMO는 일본의 세토우치라는 DMO인데요. 여기가 굉장히 민간형 DMO라고 보였어요. 되게 기업형 DMO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안에서 관광 추진기구 저기 DMO가 있잖아요. 저기 밑에 이제 회원 조직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판매하고 있는, 그리고 서비스하고 있는 분들이 다 여기 DMO에 소속이 돼 있으셔서 주식회사가 직접 이거를 서비스하고 프로모션까지 하는 이런 지역관광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사실은 주식회사다 보니까 이런 형태로 가야 되나 싶었는데 이렇게 가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면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세토우치 주식회사라는 것처럼 초반에 만들어졌어야 됐어요. 근데 저희는 이미 저희 기업인 주식회사가 있는 형태에서 DMO가 선정이 된 거기 때문에 순서가 좀 맞지 않은 것 같고, 이렇게 되고 있는 데가 전주인 것 같습니다. 전주는 1년차 때는 전주대학교 산업협력단에서 출발하셨다가 지금 올해 2년차 때는 주식회사로 바꾸셨거든요. 그러니까 주식회사가 새로운 DMO로 이제 만들어지신 거죠, 법인이. 네, 그래서 이것도 되게 좋은 모델인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렸고요. 네,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홍성통에 대한 홍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홍성을 와보신 분은 아까 한 분 계셨는데, 네. 당황스럽네요. 이렇게 와보신 분이 많은 곳이 정말 없는데, 홍성은 왜 와보셨어요? 교육이요? 공동체 교육 받으셨나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공동체 교육으로 많이 오세요. 아마 그러면 더 이해가 더 잘 되실 것 같습니다. 홍성 하면은 유명한 게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동체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마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굉장히 잘 이루어져 있고, 이걸로 선진이견화 오시는 분들이 연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계세요. 두 번째는 유기농이거든요. 유기농이 전국에서 유기농 특구 지역으로 조성되어 있는 게 홍성이에요. 그래서 유기농을 굉장히 많이, 농산물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곳이 또 홍성이고요. 세 번째는 남당항을 주변으로 한 대하축제나 세조개 축제, 광천의 새우젓 젓갈, 광천김 이런 것들이 좀 유명한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 교육이 되게 중요하게 역할을 하고 있다, 홍성 안에서는. 근데 그 기반이 바로 거버넌스거든요. 거버넌스라는 게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하고 행정하고 얼만큼 소통을 많이 해서 어떤 결과물들이 이어지는가가 홍성통으로 저희는 2012년도부터 고민들을 했었고요. 홍성 안에서는. 네, 여기 안에 지금 13년도에 이제 운영위원회가 발족돼서 몇 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지 보이시죠? 83개 단체가 모여져 있거든요. 여기 안에 단체니까 또 지역 주민으로만 따지면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거겠죠. 이게 다 공동체 마을을 중심으로 한 거버넌스에 대한 중요성을 지역 주민들 스스로가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2015년도부터 홍성통에 참여를 했었어요. 2015년도에는 왜 참여하게 됐냐면, 홍성통에서 얘기 나온 게 2015년도에 우리가 청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가였어요. 홍성 지역이 청년이 너무 없고 청년에 대한 관심도가 너무 없는데, 우리가 1년 동안 청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게 홍성통의 메인 주제로 나왔었대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홍성통에서 추진했던 게 원탁 토론회, 100인 원탁 토론회를 추진했었거든요. 청년을 주제로 한. 근데 거기에 이제 제가 초대돼서 갔었는데요. 100인 중에 한 명으로. 근데 보통 청년이 34세 또는 39세까지예요. 이게 한국은 몇 세까지인가요? 39세인가요? 네, 홍성도 39세까지거든요. 근데 100인 중에
3명만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청년이 아닌 주민들이 97명이 오셨고요. 청년이 총 3명이 왔었거든요. 그 원탁 토론회에. 어떤 게 얘기가 나왔냐면 그 홍성에 있는 애들은 이제 김공장이나 새우젓 공장이 지금 사람 부족하다고 난리인데 지역 대학교에 있는 애들이 빨리 공장에 취직을 했으면 좋겠다. 공부도 못하는 애들이.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오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되게 문제가 있다. 지역 청년들이 원하는 거에 대한 니즈를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그때부터 이제 홍성통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왔습니다. 청년들은 진짜 그런 걸 원하는 것도 아니고 원하는 걸 들어달라고 하는 존재도 아니다. 우리는 자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자주성이 있는 사람들인데 왜 도와주겠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청년이 불쌍한 존재가 아닌데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해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지원을 하는 대상이 아니라 같이 함께 할 대상으로 이제 여기 있는데 좀 역할들을 해왔던 것 같고 그게 좀 받아들여지면서 홍성군청에는 청년팀이 따로 개설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청년팀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민간의 이야기를 행정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 역할이 홍성통이라는 거버넌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5년도에는 청년이라는 주제로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되었었고요. 그 전부터 그 이후까지도 되게 많은 이제 분과별 얘기가 되었을 거 아니에요. 관광으로도 얘기가 되었었어요. 2014년도에는 그때는 농촌 관광이 되게 피크였었거든요. 아빠 어디가 이런 거 촬영할 때였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관광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대요. 홍성통에서. 근데 홍성통에서 1년 동안 이야기를 하면 그 이후에도 계속 얘기가 돼야 되는데 굉장히 전문 분야로 다이렉트로 해야 되다 보니까 분과로 내려보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홍성통에서는 어떻게 분과가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교육통, 청년통, 협사통, 문화통, 그 다음에 지금은 2개가 더 생겼습니다. 먹거리통, 하나 갑자기 생각났네. 네, 아무튼 7개가 총 있고요. 교육통 같은 경우는 2021년 6월 달에 신설이 됐어요. 이게 사실은 저희가 관광통이라는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DMO의 핵심은 저희가 관광통이에요. 관광통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교육 쪽에 있는 분들도 교육통을 만드셔야겠다고 생각하셔서 이제 만들어졌고요. 청년통은 2015년도 이후에 이제 청년팀이 개설되면서 청년통이라는 게 이제 생겼고요. 협사통은 사회적 경제, 이게 이제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들이 이제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사회적 기업들이 또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거버넌스가 조성이 되어 있고, 다음은 이제 문화도시 사업이라고 문체부에 있는 사업이 있는데, 그거를 준비하는 단계에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사업단에서 운영하는 문화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다 참여를 하고 있어요. 네, 관광통의 운영자이기도 하지만 관광통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이제 이 분과별로 나가서 조율할 거 있으면 조율도 해보고 협의할 수 있는 것들은 협의를 해보고 있습니다. 딱 이렇게만 보시면 굉장히 홍성이 거버넌스가 잘 구축되어 있다는 게 혹시 느껴지시나요? 네, 홍성통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분과위원회들이 정말 잘 구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반영이 잘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주민분들이 피곤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 통마다 참여하는 분들이 또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나는 청년인데 사회적 경제이면서 문화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세 개의 거버넌스에 다 참여하셔야 되는 그런 불필요한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과 거버넌스를 운영하시는 분들끼리 이야기 나왔던 게 최대한 참여하시는 분들 피로도를 좀 줄여보자. 그래서 우리끼리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공동으로 하고 따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분리를 하자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 메인인 관광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관광통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4년도에 원래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농촌관광이 계속해서 하락세였잖아요. 2016년도, 2017년도, 7년도쯤에 관광통이 없어졌어요. 되게 자연스럽게 없어졌어요. 농촌 관광에 대해서 뜻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없어지셨고 거기 사업자분들도 많이 빠져나가시고 운영단체들도 없어지는 판국이어서 관광통이 지속이 안 됐습니다. 근데 이 DMO 사업이 나오면서 우리가 DMO면은 확실하게 관광통일 텐데 그럼 관광통을 좀 부활시켜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관광통을 부활시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저희가 명칭은 민관산학연 거버넌스라고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주민분들한테 거버넌스라는 단어 쓰면은 사실 홍성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도가 있으신데
거버넌스라 그러면 굉장히 딱딱해서 참여들을 다 안 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 거버넌스에 대한 네이밍도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는 관광통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래 나도 이제 관광에 관련 종사자니까 좀 참여해볼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던 것 같아요. 저희는 첫 번째 어떤 일을 했었냐면요. 그냥 자원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자원도 있고 다른 어떤 분들께서 알고 있는 자원들이 다 달랐어요. 관광하고 관련된 자원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만 알 수 있는 자원들도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인적 자원들도 다 있을 거예요. 내가 아는 옆집 사장님이 선생님이 옛날에 소식적에 뭐 이런 문화예술 활동 같은 거 하셨던 분이네. 이런 거 관광객하고 이제 접점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또 어떤 거는 내 옆에 어떤 커피숍에서 여름 한정 시즌으로 수박 주스를 오픈했대. 사실 그것도 관광 자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을 계속해서 공유하자. 그리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모이면은요, 각자 무슨 일 하고 있는지 브리핑하기 바빴어요. 저희가 DMO 사업 하는 것도 브리핑하고, 각기 단체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의 의견 같은 거를 듣기도 전에 갖고 계시는 자원이나 사업 같은 거를 브리핑 받기 시작을 했었어요. 브리핑 받다 보니까 되게 좋았던 게 어떤 게 있었냐면요. 사실 기획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공급자 입장으로만 생각하기 뻔해지거든요, 되게.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 되게 좋은 사업 같은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실상 소비자가 어떻게 생각할지는 잘 모르고 이제 기획하는 방향이 많았는데, 그거를 좀 해결해 주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저희 사업을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요라고 이야기해보고, 참여하시는 분들끼리 심사를 서로 해주시는 거죠. 근데 그 사업은 나 같으면 참여 안 할 것 같아. 그 사업은 별로인 것 같아. 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을 직접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민원 창구가 아닌 협의 과정의 어떤 네트워크 조직으로 발전되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참여 기관은 저렇게 있습니다. 홍성구청의 문화관광과 친환경 공정발전기획단 이렇게 참여하고 있고요. 지역에 청운대학교라는 대학교가 있어요. 거기 관광경영학과가 있거든요. 거기과 교수님이 참여하고 계시고 홍성에 또 중간지원 조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도릉교육지원센터,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이런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단, 관광조례협의회, 홍주문화관광재단 이런 중간지원 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 기관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왕대골 마을기업 같은 마을에 있는 기업들, 관광에 관련된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왕대골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수영장도 운영하고 계시고요. 뭐 버스 같은 것도 직접 운영하시는 큰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청년들이 모이기도 했고 교육청과 같은 이제 행정에서도 참여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응노의 집, 열정 IT, 공사 이렇게 계속해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원래 처음에 출발했을 때는 8개 기관이었는데요. 지금은 15개 기관 27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이면 우리끼리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DMO 사업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월별 보고를 드리고 있어요. 저희가. 세 번째로는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텐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홍성에 대한 문제점과 발전을 해야 되는 방향성에 대해서 도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도태되면 안 되잖아요. 지역 관광에 대한 트렌드도 알아야 되고 다른 지역은 어떻게 굴러가는지 그 다음에 DMO가 어떻게 방향이 가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알아야 되니까 역량 강화 교육으로 1시간씩 외부 강사님 모셔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뒤에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통은 저희가 작년 5월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20년도 5월부터 계속해서 참여해서 매월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정적으로 매월 회의를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장소도 저희 사업단에 있는 장소를 이용하지 않거든요. 저희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요. 15개 기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기관별로 다 좁더라도 그 기관을 웬만하면 방문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장소를 가봐야 그 기관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장소를 변경해가면서 하고 있고요. 근데 보시면 장소가 똑같은 데 되게 많죠. 이게 코로나라서 단체로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되게 한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좀 작게 모이기도 했으니까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큰
공간 세 군데를 계속 돌아가면서 지금 쓰고 있고요. 내용 보시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똑같습니다. 업무 공유하는데 되게 바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요즘 캠핑하고 차박에 관련된 지역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020년 5월부터 관광통 추진을 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3개월 동안은 계속 이런 자체 업무 공유하는데 되게 바빴어요. 8월 달에 문화관광 해설사분께서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내가 남당항에 지금 관광 안내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차박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 쓰레기도 너무 많아지고 그다음에 너무 아무튼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사실 업무 공유하는 것도 바쁘다 보니까 그 의견이 이렇게 묻혔었거든요. 근데 매월마다 오셔가지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9월 달에도 얘기하셨고 심지어 그게 뭔가 반영이 안 되니까 10월 달에는 본인이 직접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보여주셨어요. 근데 사진만 봐도 너무 심각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문제인식을 이렇게 같이 하게 되고요. 이 문제인식을 어떻게 그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이 관광통 안에서 지역이 어쨌든 관광 문제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전문가 자문도 한번 받아보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사업단에서 나가가지고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아이디어들을 구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들은 여러 가지가 나왔었는데 이것도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이디어를 바로바로 실행할 수 있는 사업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 제도화에 걸려있는 거나 아니면 정책화에 걸려있는 거나 아니면 예산상의 문제로 이 아이디어들을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한정적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의 캠페인성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기획사업으로 저희가 DMO 사업비로 진행을 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게 차박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잘 안 보이시죠? 저기만 봐도 한 50대가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저거에 한 200대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양 옆으로. 그러니까 제가 서울에서 차박 캠핑 이런 그 박람회 같은 거 보잖아요. 거기에 있는 차보다 훨씬 더 많이 있어요. 네. 캠핑하고 있는 차박하고 있는 사람들이 왜 문제가 될까요? 다 불법이에요. 그건 아세요 혹시? 캠핑 차박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불법이에요. 유일하게 합법인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공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야영장이나 캠핑장에서 할 때예요. 여기 하동에도 캠핑장 야영장이 있나요? 네, 거기 공식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용하는 사람들은 합법입니다. 왜냐하면 안전시설이나 이런 게 다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합법인 경우가 뭐있냐면요, 차 안에서 먹고 자면 괜찮아요. 근데 사람들 다 보이시죠? 차 안에서만 먹고 자나요? 다 밖에서 의자 깔고 먹고 텐트 치고 하잖아요. 저게 다 불법이에요. 왜 저게 불법이냐면 저건 야영이거든요. 우리가 그냥 편의상 캠핑이라고 차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도권 안에, 법 테두리 안에 있는 단어로는 야영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야영은 거의 다 불법이에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립공원법에 야영은 금지되어 있고요. 하천법에 야영 금지되어 있고 사유지는 전부 다 야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영을 할 수 있는 곳이 사실은 없는 거죠. 네. 여기서 문제점들이 이제 몇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 지금 제가 3가지를 써놨지만 사실은 4가지예요. 첫 번째는 환경 문제입니다. 그냥 딱 뻔히 느껴지시죠? 이 사람들이 얼마큼 지역에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갈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데 사실 요거는 어느 정도 치우고 나서 찍은 사진이에요. 네, 저거보다 훨씬 더 많은 쓰레기가 버려져 있고 저 노란색 표지판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이라는 표지판이거든요. 근데 저게 가려질 정도로 이제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쓰레기 버리고 갈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쓰레기 안에서도 되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플라스틱 쓰레기만 생각할 수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이제 여기다 다 버리고 가고 사실 제일 심한 거는 똥 오줌이에요. 똥 오줌. 캠핑카를 이제 가지고 가면 거기 안에 화장실이 있거든요. 캠핑카 안에. 여기서 이제 오폐수들이 다 저장되는 비닐봉지 통이 있습니다. 근데 그 통을 다 여기다 버리고 가세요. 간혹 어떤 뾰족한 못이나 길 고양이들이 이제 그거를 딱 핥히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바닥이 이제 다 똥오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 제가 이제 가서 어떤 거를 봤을 때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두 번째로는 환경 문제 안에서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저기 옆에 보이시는 건물이 화장실이에요. 공중 화장실. 근데 저기는 정말 말도 안 되게 더러워져요. 세면대는 다 라면 찌꺼기로 이제 다 차서 물이 계속 범람을 하고 변기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게 막 엄청난 쓰레기들이 이제 넘쳐나고 이게 누가 치워야 될까요? 지역 주민분들이 다 치워야 되잖아요, 그죠? 왜냐면 이분들의 상권이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안전 문제라고 써놨죠. 캠핑 차박하는데 안전 문제 이제 막 심각해지고 있어요. 시즌별로. 겨울철에 제일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되는데 일산화탄소 중독 때문에 사망사건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망사건 비율이 40%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일산화탄소가 딱 터지기 시작하면 되게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지역사회하고 문제가 있을까 고민해 볼 수 있는데 보도자료나 뉴스 기사가 어떻게 되냐면요. 홍성군에서 캠핑하던 사람들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2명이 죽었습니다라고 뜨거든요. 근데 홍성군이 사실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보도할 때는 어디 지역에서 사망사건이 일어나는지를 다 보고하다 보니까 이게 지역적으로 이미지가 되게 안 좋아지는 현상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예요. 여기 남당항이 주변에 세조개 축제랑 대하 축제를 되게 크게 하거든요. 지금 대하가 이제 거의 끝날 무렵이고 12월달, 1월달이 이제 세조개 축제하는 시즌이에요. 그럼 저는 이 사람들이 다 세조개나 대하를 먹으러 오는 사람이라고도 생각을 했었는데 아시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차박하고 캠핑하는 사람들이 보통 뭘 먹을까요? 고기를 먹겠죠. 바베큐 하면서. 근데 바베큐도 이제 요즘 막 트렌드 되고 있는 토마호크 막 이런 거 이제 불판에다가 구워 먹을 거 아니에요? 남당항에는 정육점이 없어요. 다 대하나 세조개 해물 드시러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여기 오면은 다 포장해서 갖고 오시는 분들인 거예요. 여기서 뭔가 이용해서 먹는 분들이 아닌 거죠. 저희가 지역 상인분들한테 인터뷰를 해봤더니 보통 한 10% 정도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없다는 거죠. 제가 차박하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조금씩 여쭤봤는데 그냥 편의점 갔다 오셨대요. 그래서 차박족들의 제일 많이 편의를 보고 있는 게 편의점이었어요. 네. 물론 편의점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상권에 조금 더 스며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세 가지의 문제점을 발견했고요. 네 번째는 사실 홍성하고는 좀 거리가 먼 문제입니다. 네 번째 문제는 소음 문제예요. 여기는 축제도 하는 곳이고 굉장히 상권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음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차박하고 있는 사람들이 소음을 내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근데 산에서, 들에서, 강에서 하시는 분들한테는 소음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소음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이제 차박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민원 같은 것도 많이 내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또 요즘 이제 또 부각되고 있는 문제인데 알박기라고 하거든요. 장박기라고도 하는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차량 뒤에다가 이제 컨테이너 박스 같이 카라반을 두고 다니시는 캠핑족들이 있으세요. 이 카라반을 여기다 설치해 놓고 주말에는 이제 내려와서 차박하시다가 평일에는 자기 차만 가지고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5일 내내 이 차량이 여기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그냥 임해관광 도로에다가 다 설치하고 가세요. 그냥. 네, 그러니까 알박기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광통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이제 들었고 해설사님의 의견도 이제 들어보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전문가 자문도 받아봤습니다. 전문가 자문을 받아보니까 이제 알 수 있었던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권 안에서의 불법이나 문제가 두 번째는 이게 갑자기 차박하고 캠핑 수요족들이 엄청나게 급상승했거든요. 그 급상승했던 요인도 알게 됐어요. 첫 번째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우리끼리만 다니는 그런 욕구가 늘어난 것 때문에 다 캠핑 차박이 많아진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 비율보다 이 제도권이 조금 완화되면서 캠핑 차박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작년에 국토부에서 어떤 법이 개정됐냐면 차량을 캠핑용으로 뭐라고 해야 되죠? 개조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냈어요. 개조할 수 있게끔. 그 법 때문에 본인들의 차를 다 개조하는 이제 층들이
층들이 되게 많이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레이나 SUV 같은 차량들이 되게 많이 팔렸던 거죠. 근데 이게 수요에 대한 법은 국토부에서 만들어주는데, 그럼 야영을 좀 공급을 늘려줄 수 있는 법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법을 문체부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문체부에서는 아직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야영장,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야영장과 캠핑장이 타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자기네들한테는 돈 받고 오는 손님들인데 문체부에서 그냥 갑자기 딱 풀어버리면 자기들한테 오는 손님들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모든 법은 국민들에게 평등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문체부에서도 지금 곤란해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지역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봤어요. 이분들이 실제로 거기 청소해 주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그래서 저희한테 매번 사진 같은 거를 찍어서 보내주시고 계시고, 얼마 전에는 그 쓰레기 더미에서 담배꽁초 때문에 불이 났었대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저희한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기 남자 어르신께서 저기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모습인데 저기 수도꼭지 보이시죠? 차박하시는 분들이 저기서 다 물을 빼가고 있대요. 그래서 한 날은 여기 화장실에 물이 안 나온 적이 있대요. 물을 계속 다 빼가고 있어요. 잠깐 보시면 저기 옆에 보이시죠? 물 뜨고 있는 모습들. 차 중간에. 네, 계속 물을 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스페인에서 제가 숙박세 얘기했었잖아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도출됐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차박세였어요. 우리 홍성 DMO 사업단에서 차박세를 만들어 보면 홍성에서 캠핑하고 차박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가 도출이 됐습니다. 실제로 이거 차박세를 해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군의회 의원님들하고 지금 상의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말이 안 돼요. 근거가 없어요. 왜냐면 조세잖아요. 이게 조세를 하려면 조세법에 따라야 되는데 조세법에 저희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근거 목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홍성군이 받을 수 있냐? 홍성군도 안 돼요. 그러니까 조세를 하는 건 다 어려운 거죠. 그래도 필요성을 공감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차박세를 하면 왜 좋냐면 차박하고 캠핑하는 사람들의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차박세를 받아서 그 비용으로 여행자 보험을 다 들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대여를 해줄 수도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도 있을 거고, 세 번째는 차박하기 좋은 곳들을 홍성군 차원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당항에 쓰레기 버리는 데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쓰레기 버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할 수 있을 거고, 화장실을 주기적으로 더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인력도 배치할 수 있을 거고, 이게 돈만 받으면 가능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되게 진지하게 특별조례법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군의회 의원님들이 하시는 목적이고.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거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캠핑용 밀키트를 만들어 봐야겠다. 캠핑하시는, 차박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많이 구매하시는 그 홈페이지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다 밀키트나 어떤 바로바로 캠핑 갔을 때 해먹을 수 있게끔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만들어 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위에 보이시는 게 홍성의 삼합꼬치 세트예요. 저게 홍성의 한우가 유명하거든요. 한우랑 새조개랑 표고버섯 이렇게 유명한데 그거 3개로 삼합꼬치 세트 만들어냈고, 밑에는 대하 유명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하를 활용한 감바스 세트입니다. 감바스는 스페인에서 되게 유명한 요리거든요. 그래서 저 두 가지를 저희가 만들어냈고 판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DMO 사업단에 대한 지속 가능성도 확보를 해야 돼요. 아까 제가 잠깐 대표님한테 들었더니 바로 그 지속 가능성한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를 하셔야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어떻게 해결했냐면 이 판매되는 판매를 저희가 하지 않아요. 판매는 지역에 있는 어떤 그 밀키트 제작 업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유통까지도. 그 판매되는 모든 금액의 3%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DMO 사업단에서. 그렇게 계속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을, 수익 구조를 계속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거는 어디로 판매가 되고 있냐면 이거를 제작하고 있는 업체에서도 지금 홈페이지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고, 홍성에 총 7개의 야영장과 캠핑장이 있어요. 거기서 오프라인으로도 계속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쏠쏠하게 잘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한테 밀키트만 아니라 체험 키트 같은 것도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차박하고 캠핑하시는 분들의 주 타겟이 가족 단위예요. 유치원, 초등학생을 가지고 있는 부모.
이 가족 단위가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 아이들 사실 부모님들은 그냥 차박 캠핑 가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자연 느끼면서 앉아 있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데 생각보다 아이들은 조금 답답해한대요. 그러니까 뛰어 놀아야 되는데 뛰어 놀거나 이렇게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놀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라고 조금 심심해한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체험 키트 같은 것도 여러 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사실 잘 판매되는 건 너무 한정적이더라고요. 저희가 한 5개 정도 만들어냈는데 하나만 잘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여자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이제 그런 키트가 판매가 잘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도 이제 법 테두리 안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야영장과 캠핑장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야영장하고 캠핑장 사장님들한테 최대한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불법으로 차박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야영장하고 캠핑장을 소개해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야영장을 홍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밀키트나 체험키트 같은 거 만든 것도 야영장이나 캠핑장에서 저희가 판매하는 게 아니라 홍보, SNS로 홍보하신 분들한테 무료로 나눠드리는 저런 이벤트 같은 것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카드뉴스 같은 거를 계속해서 만들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런 체험 키트 같은 거 여러 가지 만든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드리면서 야영장이랑 캠핑장도 계속해서 홍보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반응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떤 반응이 보였냐면 사실 보도자료는 그냥 쓰는 만큼 나오잖아요. 근데 보도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자료에 대해서 댓글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의 의견이나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 근데 저도 몰랐는데 관광통에 참여하시는 어떤 분께서 이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때 저희가 알게 됐거든요. 합법적 차박지를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홍성에 대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보도자료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게 거의 요약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이는 이제 댓글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하철에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네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을 텐데 무작정 막는 것보다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보면 윗과 같은 좋은 방법이 있는데 말이죠. 아무튼 다른 지하철에서도 벤치마킹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네요. 먼저 홍성군에 천사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들의 댓글들이 정말 많이 달려있어요. 왜 이런 댓글들이 달렸을까요? 저희가 차박하고 캠핑하시는 분들한테 뭔가 해드린 게 하나도 없는데 왜 달렸냐면요. 캠핑이랑 차박을 하시는 분들이 딱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분류는 깨끗하게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지역에 최대한 도움이 되게끔, 지역에 피해가 가지 않게끔 우리가 스스로 클린 캠퍼가 되자고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고요. 이거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저런 문제들을 발생하고 야기시키시는 분들. 근데 문제를 야기시키시는 분들 때문에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불법으로 차박을 하고 있으니까 과태료를 물어요. 그러니까 30만원, 300만원 이렇게 과태료를 때려버리거든요. 그 때려버리니까 지역의 민원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니까 지자체에서 이제 짜증나잖아요, 사실. 우리가 굳이 관리할 것도 아닌데. 그래서 차박하고 있는 지역에 다 이게 펜스 같은 거 쳐놔가지고 차박이나 캠핑 못하게 다 막아놔요. 그러면 깨끗하게 하고 있는 캠핑족들은 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차박할 수 있는 장소들이 다 없어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명하게 그리고 차박할 수 있는 좋은 장소들 리스트 보면은 폐쇄 이 가로로 계속해서 쳐지고 있어요 지금. 그 지자체가 다 막는 거거든요. 왜냐면 민원이 계속 들어오니까. 근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홍성이 클린 캠퍼들하고 그러니까 막는 형태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하고 공존해서 좀 안전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다는 게 이제 그분들한테 보이셨나 봐요. 그래서 보도자료에도 댓글이 이렇게 많이 달렸는데 사실 보도자료보다 더 댓글이 많이 달리고 긍정적 이미지가 더 보여졌던 거는 네이버 카페였습니다. 네이버 카페나 다음 카페에서 캠핑이랑 차박 같은 거를 검색해 보시면 회원수가 꽤 많은 100만, 20만, 40만 이렇게 있는 카페를 들어가서 홍성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 내용이 캡처되어 있는 글들이 있는데요. 거기 안에 댓글들이 정말 좋게 많이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홍성 가면은 더 깨끗하고 안전하게 해주자. 그래서 저기가 더 힘받고 홍성군이 좀 더 그런 차박할 수 있는 좋은 지역이라는 게 이미지가 보이게끔 우리가 더 도와주자라고 이야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추진해서가 아니라 이분들 자체적으로 이제 되고 있는 거죠. 그런 문화 형성이. 여기까지가 저희가 작년에 했었던 DMO의 일들이에요. 대충 느낌이 오시죠? 그러니까 DMO는
거버넌스를 만드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어떤 분들하고 같이 우리 지역의 문제를 어떻게 확인을 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냐라고 저희는 보고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노력들이 보여져서 저희는 작년에 이제 좋은 성과가 나왔었던 거고요. 이게 이제 계속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운영이 되려고 이제 올해는 저희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또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그 청운대학교라고 지역에 대학교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대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저희한테 연락이 왔어요. 차박하고 캠핑하는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인데 보도자료랑 기사 같은 거, 그 다음에 네이버 커뮤니티 카페 같은 거 보고 저희 사업단에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본인들도 이런 거에 함께 해보고 싶다라고 이야기가 됐고 그거를 저희가 교수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교양 과목으로 개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에 3학점짜리 교양 과목이 개설이 됐어요. 이 캠핑 차박 챌린지 캠핑 문화 만들기를 하는 팀, 그러니까 수업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교수님하고 제가 이제 매번 수업 나가서 친구들하고 같이 우리가 어떻게 이 안전하고 깨끗한 캠핑 문화를 만들 수 있을까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저번 주 수요일 날은 이제 타겟이 이제 끝났고요. 거기에 맞는 이제 아이디어가 이제 도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추진이 되고 있고요. 총 4가지의 이 친구들하고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위캠 챌린지라고 SNS 챌린지입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가 사진 나오니까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는 캠핑을 보다라는 사진 공모전인데 보통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캠핑이나 차박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누가 더 이쁘게, 누가 더 멋있는 곳에서 차박하냐를 보여주기 바쁘거든요. 누가 더 맛있는 거, 맛있게 보이는 거를 먹느냐가 되게 경쟁하듯이 사진이 보이는데 사실 그게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 입장에서 바라보는 캠핑 사진전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제안을 했던 게 재난 안전 공모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에 얼만큼 문제가 되고 있는 사진을 공모전으로 해보자고 이야기가 돼가지고요. 공모전을 한번 열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들이 공모전에 입상이 되셨어요. 첫 번째 사진은 산길에 버려져 있는 거, 텐트가 버려져 있는 거. 두 번째도 바닷가에 버려져 있는 거. 뭐 이런 거는 쓰레기가 다 버려져 있고 저희 캠핑하고 있는 분들 보이시죠? 네. 가운데 밑에 있는 거는 무슨 사진일까요? 이게 습기가 올라오니까 밑에다가 저런 천을 깔아야 되거든요. 근데 천을 너무 오랫동안 깔아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고 가신 거죠. 그래서 저 잔디가 아예 완전 그냥 싹 죽어있는 모습도 보이고 주차장에서 저렇게 한 칸만 하는 게 아니라 2칸씩 이용하는 저런 것도 나왔고요. 왼쪽 위에 보이는 사진은 저 노란색 박스가 이제 포인트인데 저게 어르신 우선 주차 구역이에요. 근데 이제 어르신 우선 주차 구역에 다 캠핑하고 있는 모습들 볼 수 있고 이 오른쪽에 있는 건 이제 제목이 아직도 생각나는데 한글을 몰라요예요. 저 그 현수막 보면은 이제 과태료 부과된다. 쓰레기랑 캠핑 야박 야영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써져 있는데 그거를 이제 뭔가 가림막 삼아서 또 텐트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고 저 밑에 있는 사진이 제가 말씀드렸던 알바키 네, 주말에만 이용하려고 평일에 계속 주차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네, 캠핑 차박하고 있는 모습들이고 오른쪽은 개고장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워갈 테니까 빨리 치워라 했는데 저것도 장박처럼 저기다 계속 설치를 해놓고 철거를 안 하시고 주말마다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진들이 이제 저희가 공모전으로 입상이 되셨고요. 이 사진들을 어떻게 활용할까 친구들하고 같이 고민하다가 사진 전시회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시회를 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모습이 지금 교육에 그러니까 강의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생들끼리 같이 나가서 주말에 저 왼쪽이 이제 차박하는 지역들이거든요. 저기 차박하시는 분들한테 사진 전시회랑 사진에 대한 내용 같은 걸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가운데에 있는 모습이 아까 쓰레기 많이 모여져 있던 곳, 네, 그 곳을 중심으로 사진들을 저렇게 쫙 둘러서 전시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쓰레기가 많이 줄어들었죠. 아직도 저기다가 많이 버리고는 있긴 하지만 오른쪽은 계속 지나가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사진 전시회를 저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왜 갖고 왔냐면 사실 텐트랑 의자 같은 게 저희 없었어요. 근데 여기 어촌 계장님하고 이장님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본인들한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군청이나 면사무소에 안 내시고 이장님하고 계장님한테 사실 주민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민원을 듣는데
너네가 이렇게 나서서 해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고맙냐고 하시면서 음료수랑 저런 행사 천막이랑 의자 같은 거를 본인들이 다 직접 대여해 주셔가지고 설치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DMO의 거버넌스가 훨씬 더 커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계장님하고 이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하진 않았는데 이분들까지도 지금 참여를 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본인들의 상권과 어떻게 하면 연계를 할 수 있을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남당항에 배달 책자 같은 거를 만들어서 리플렛 같은 거 만들어서 이 캠핑하고 차박하시는 분들한테 나눠드리면 캠핑하고 차박하시는 분들이 배달해서 먹을 수 있게끔 네, 그렇게 지금 연계하려고 지금 준비도 하고 있고요. 이때 나눠드렸던 그 리플렛이에요. 캠핑하시는 모습들, 그 다음에 현 상황의 문제점들을 보여드린 거, 그 다음에 안전하게 해야 되는 것들, 네, 여러 가지 의견들을 지금 적어놨었고요.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캠핑장과 야영장이 이렇게 있으니까 최대한 여기를 이용해달라는 의견도 써놨고, 그 다음에 특산품도 많이 사갖고 가라 라는 리플렛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이제 이 위키니캠 챌린지인데요. 이게 작년에는 저희가 감바스 세트랑 그 다음에 사만꼬치 세트 만들었잖아요. 근데 올해는 홍성에는 막걸리가 유명한 막걸리가 3개가 있거든요. 홍동 막걸리, 내포 막걸리, 홍성 막걸리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막걸리를 드실 수 있게끔 막걸리 한상 세트를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DMO 사업단에서. 그래서 이 세트를 챌린지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하나씩 나누어 드렸고요. 네, 여기까지 이제 관광 통해서 했었던 일들을 대충 이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광통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건 첫 번째는 홍성군에서 야영장이나 캠핑장을 좀 대규모로 하나 조성을 해보자. 그래서 그 조성한 거를 DMO 사업단이 운영할 수 있게끔 법적 제도 근거를 좀 마련해보자 라는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게 12월 달에 전문가와 군 의원님하고 저희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담을 수 있는 의정 토론회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된다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제일 큰 캠핑장과 야영장을 조성을 하고 저희가 운영할 수 있게끔 기반이 만들어질 것 같고요. 이거는 사실 되게 어려운 아이디어고요. 두 번째로 지금 저희가 되게 현실성 있게 지금 다가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농어촌 체험마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잖아요. 체험들이 다 지금 거의 진행이 안 되시거든요. 근데 농어촌 체험마을이 갖고 있는 그 인프라가 차박 캠핑하고 계신 분들이 원하는 인프라랑 딱 맞아 떨어져요. 첫 번째는 화장실을 갖고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식기대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기 시설을 끌고 올 수 있어야 된다. 네 번째는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 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체험마을들이 다 갖고 있어요. 전기 시설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체험하시다 보니까 이제 식기대도 다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밥도 먹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주차장도 되게 넓게 갖고 있거든요. 지금 힘들어 하니까 농어촌 체험마을의 주차장을 최대한 차박족들하고 캠핑족들에게 이용할 수 있게끔 내어주자고 그거를 저희 DMO의 사업 비즈니스로 지금 끌고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유지에서 캠핑하고 차박하면 불법이라고. 그러니까 체험마을에서 이 캠핑하고 차박하시는 분들에게 돈을 받으면 사실 불법이에요. 네.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저희가 챙기는 것도 불법이겠죠. 근데 지금 미국에서 에어비앤비 이후에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는 플랫폼이 있는데요. 그게 캠핑 차박 플랫폼이에요. 사업 비즈니스 모델은 이렇습니다. 내가 아마 식당이나 체험마을 같이 주차장을 크게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주차장을 대여해주는 서비스예요. 캠핑족들에게. 근데 돈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돈을 안 받아요. 캠핑하고 차박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그 주차장을 내어주신 분들의 음식을 먹는 거로 이제 상호 합의를 하는 거죠. 기념품을 판매하시는 분의 주차장을 이용하신다면 웬만하면 기념품을 사갈 수 있게끔. 네, 그렇게 비즈니스가 이제 연결이 됐고 저희도 그런 식으로 지금 쫓아서 지금 사업 비즈니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고 있냐면 농어촌 체험마을에서 진행하고 있는 게 총 2가지잖아요, 대부분. 체험이랑 식사. 그래서 이 2가지를 웬만하면 여기 체험마을 주차장을 쓰셨으니까 웬만하면 이용해 주세요. 라는 거를 지금 확대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여기서의 수수료를 저희가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체험 프로그램을 판매한 거에 대한 수수료와 그다음에 식사를 한 거에 대한 판매 수수료. 근데 이 수수료를 지역 주민분들이 되게 생각하실 때 힘들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얘네 뭐 아무것도 아니는데 수수료 받아간다고. 그래서 저희는 그냥 홍보비라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체험 프로그램과 식사를 차박하고 캠핑하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해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저희한테 주세요. 그럼 저희가 홍보를 최대한 해드리겠습니다. 캠핑하고 차박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저희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최대한 좋은 장소들을 섭외를 해놨습니다. 다만 이용하실 때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의미로 하나씩 그냥 구매해주세요. 강요하면 이제 큰일 나겠죠. 강요하면. 네. 그 미국에 큰 모델이 있어가지고 그 비즈니스 구조를 저희가 따라했고요. 이거에 대해서 공감하고 계신 지역 주민분들이 꽤나 많으십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더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에요. 큰 한 200석 가까이 되는 이제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도 코로나 때문에 되게 어려워하셨고 체험마을 분들도 되게 어려워하셔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풀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광통은 이제 조금씩 분과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성통 안에 저희가 분과였잖아요. 근데 관광통 안에도 지금 분과가 생겨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체험 분과라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선생님들이 이제 저희가 양성하면서 또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분과가 생겨났고 뭐 숙박 분과도 지금 생겨날 것 같고 정보 안내 분과는 이미 생겨났습니다. 요거는 이후에 저희 기획 사업들 소개해드릴 수 있는 난이 있으니까 거기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량 강화 교육도 같이 하고 있어서 관광통의 기본 방향은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다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이제 한국형 DMO하고 홍성형 DMO하고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거의 다 내용은 이제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한국형에서 바라보는 DMO와 홍성이 바라보는 DMO의 역할은 거의 비슷한데 지역관광 사업관리 마지막에 이게 좀 달랐던 것 같아요. 한국형 DMO에서는 대부분 재단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공공성을 확보해 놨거든요. 그래서 관광 시설 관리를 하는 게 이제 많아요. 산업 관리가. 근데 저희는 그게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아마 이후에 캠핑장이나 이런 것들을 대여해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다면 저기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11개 세부 운영 원칙이 있는데 이거는 아마 신청하셨으니까 더 이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해관계자 합의 형성을 제일 열심히 잘 해놨고요. 그 다음에 조직 내부 경쟁력 강화와 사업 수행 전문성 강화를 잘 해놓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외부에서 바라볼 때 저희가 제일 부족해 보이는 게 지역관광 리더십 확보잖아요. 그러니까 너네 같은 주식회사가 어떻게 지역관광의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냐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저희가 많이 들었는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결했었는지는 이따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험분과 말씀드렸죠. 체험분과가 저희가 왜 만들어졌냐면 홍성에서 남나강 이런 용봉산 이런 대형 관광지들에 오신 분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한두 시간 우리 아이들하고 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뭐가 있냐고 저는 정말 예전부터 많이 들어왔었어요. 저희가 지역 여행사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는데 연결시켜줄 수 있는 선생님들이 사실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체험을 진행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많이 없었던 거죠. 다들 재능은 갖고 있는데 관광객하고의 거의 접점이 다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관광객하고 연결시켜 줄 수 있게끔 우리가 역할을 해야겠다. 이분들이 관광객분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게끔 그 양성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관광통에서 의견이 나왔던 거였어요. 체험 프로그램을 양성하는 어떤 기관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DMO에서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도 브랜딩을 했어요. 머물러라고 그 영어에다가 ER 붙이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더 머무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이제 더 머무르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머물러라고 저희가 지정을 해놨고 작년에는 저렇게 10개 팀이 양성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체험 키트도 만들어졌고 저렇게 되게 많은 것들을 했었거든요. 역량 강화 교육도 받고 브랜딩도 개발해드리고 멘토링은 어떻게 했냐면 내가 명상하는 요가 하시는 선생님이면 요가 할 때 더 좋은 요가들을 좀 알려줄 수 있게끔 더 다른 요가 선생님을 이제 멘토링으로 붙여드릴 만큼 각기 갖고 있는 전공 분야의 멘토링들을 다 붙여드렸고요. 그다음에 하다 보니까 사전에 예약도 해야 되고 사후에 관리도 해야 되잖아요. 체험하시는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라고 하셔서
고객 응대 매뉴얼북 같은 것도 제작을 해드렸고, 파일럿 사업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에, 그러니까 고객들에게 판매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진행을 해보는 거예요. 사람들 특정 부절정 대상으로.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서 조금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렇게 파일럿 사업도 진행했고요. 네, 저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성장회기 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 앞서 보셨던 괜찮아 말을 제일 잘하는 것 같긴 한데, 각기 갖고 있는 그 브랜디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선생님들의 성장 일기를 하나씩 쓸 수 있게끔 저희가 글쓰기 멘토도 지금 지원을 해드렸었고요. 네, 이렇게 양성들이 많이 되셨습니다. 양성이 되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판매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판매가 잘 안 됐어요. 뭐 코로나라는 핑계를 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저희가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도 다행히도 어떻게 협력이 됐냐면요. 관광통의 교육청이 있었어요. 교육청의 장학사님하고 선생님들이 요즘은 학교박 수업이 되게 중요시 여겨지잖아요. 여기 양성되셨던 선생님들이 다 지금 학교박 수업에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양성이 됐던 이 체험 프로그램들이 관광객이 아닌 마을 단체 학생들한테 이제 체험 프로그램으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요. 올해도 신청이 되게 많이 들어오셨어요. 작년에 기준대로 이게 좀 지역 안에서 소문이 나다 보니까 올해도 머물러를 양성할 수 있는 사업 기회를 좀 마련해달라고 얘기해서 저희가 이렇게 지금 양성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는 되게 신기한 게 재밌는 체험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몇 가지 소개해드리자면요. 첫 번째 프로그램, 가정상비와 허브마더 팅크처. 이게 홍성이 그 유기농산물 되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양약에 되게 많이 먹잖아요, 양약. 근데 여기는 이제 그냥 집이거든요, 가정집. 근데 그 앞에 자연농하고 유기농하는 허브 밭이 있어요. 거기서 허브를 직접 따가지고 이제 상비약으로 만드는 거죠. 네, 허브를 활용해서.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머니들이 되게 아이 갖고 있는 젊은 어머니들이 많이 참여하고 계시는데 얼마 전에 제가 가서 보니까 인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네, 잘 판매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도 좀 재밌는데 요즘 인센스라고 아시죠? 이거 향 이제 피우는 거. 근데 그게 요즘은 되게 공장에서 다량화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화학 제품이 되게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저분도 이제 그 농사를 하셨던 분인데 지역에서 나오는 허브 같은 거로 유기농 허브로 직접 인센스를 만드는 작업들 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것도 이제 지금 굉장히 잘 판매가 되고 있고요. 네, 뭐 되게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15개가 구성이 되어서 지금 잘 양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 분들하고는 매월 원래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진행하냐면 이분들의 체험 프로그램들을 한 번씩 다 참여해보고 계시거든요. 머물러 분들끼리. 그래서 서로 피드백을 주고 계세요. 아, 너의 프로그램의 목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아. 아니면 너무 말이 빠른 것 같아. 뭐 이런 되게 사소한 이야기들부터 체험 프로그램의 단가가 너무 비싸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다. 아니면 너무 싸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다양한 의견들을 이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자문단 붙여드린 내용이에요. 근데 일정만 보셔도 저희가 15개를 지금 관리를 하다 보니까 월급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주말에도 계속해서 저희 나가가지고 이분들하고 현장 멘토링 계속 같이 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에는 지금 저희가 안 담겨 있지만 이 자문뿐만 아니라 파일럿 프로그램이라고 돌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한 팀당 저희가 3회 이상 돌려야 돼요. 파일럿을 저희가 만들어낸 게. 그러니까 총 45번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것도 지금 저희가 모객부터 만족도 조사까지 저희가 지금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역 없이. 네. 그 다음에 또 이야기 나왔던 게 작년에 머물러 참여하셨던 분들이 어떤 이야기 하셨냐면 우리가 역량 강화 교육도 받고 교육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실제로 남은 거 하나도 없는 것 같다. 그냥 뭐 열심히 해야겠다는 동기부여만 받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셔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게 수료증이나 이런 거를 발급해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해봤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보통 이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또 많아요. 아이들이 참여하는. 그래서
대한적십자사랑 이야기를 해봤더니 응급처치 일반 과정을 수료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게 원래 2박 3일 과정인데 이렇게 단체로 신청하면 하루 만에 8시간 동안 들어가지고 수료증을 발급해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되게 좋은 팁이니까 나중에 뭔가 체험 프로그램 진행하시는 양성하는 과정이 있다면 이렇게 신청하셔서 다 수료증을 발급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요번 머물러 분들은 이렇게 수료증을 다 발급을 해드렸고요. 네, 이거는 원래회의,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회의를 계속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많이 나올까요? 체험 프로그램 진행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만들어지면 어쨌든 잘 판매가 돼야 되잖아요. 판매할 수 있겠냐라는 이야기가 사실 제일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어떤 분이 해야 되냐면 이영근 대표님처럼 외부에서 마케팅 플랫폼 갖고 있는 분들한테 저희는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장에 체험 프로그램이 많이 양성되면 그게 외부의 대형 플랫폼에서 판매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연계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좀 제일 주력으로 하고 있었던 사업이 이제 터무니라는 사업이에요. 터무니없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터무니없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혹시? 터무니없다? 터는 지역을 말하고요. 장소. 그러니까 무늬는 얼룩무늬 같은. 그 지역에 되게 특색 없다 이럴 때 터무니없다라고 썼대요. 그래서 어디 갔을 때 되게 특색 없네 이러면 되게 터무니없다 이렇게 썼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터무니없다랑 조금 다른 내용이겠죠. 저희는 터무니없다를 터무니하다가 너무 좀 좋은 것 같아서 좀 다르게 해석을 해봤어요. 관광 정보를 문의할 수 있는 장소라는 내용으로 적어봤습니다. 하동에도 관광 안내소가 있나요? 관광 안내소 있죠. 관광 안내소 누가 운영하세요? 하동에? 주로 해설사분들이 운영하세요. 네. 아마 해설사분들은 행정에서 월급을 받으시겠죠? 네. 행정에서 월급을 받아가지고 안내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뭘까요? 저희는 어떻게 느끼냐면요. 근데 여기서 안내소에서 가서 안내소에서 어떤 여행 정보를 문의해 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근데? 보통 안내소에서 여행 정보 안 묻지 않나요? 보통? 네. 왜 안 묻냐고 저희가 작년에도 연구조사 이제 같이 해봤었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우리가 관광 안내소, 그러니까 관광 정보를 어떤 걸 받고 싶냐면 현지인들이 제일 많이 가는 현지인들이 추천하는 식당이 어디냐 우리 맛집 가야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한 정보를 사실 들어야 되는데 행정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광 안내소의 직원분들이 특정 업체를 소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관광 정보를 문의할 때 여기 현지인들이 제일 많이 가는 식당하고 현지인들이 제일 많이 가는 뭐 사진 찍기 좋은 장소 알려주세요 하면 그게 대부분은 사유지거나 어떤 개인 특정 업체일 거 아니에요. 그거를 소개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특산품 위주로 얘기하는 거죠. 한우 유명하고요, 세조개 유명하고 대하 유명해요 이렇게.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하나 발견했고요. 두 번째 문제점은 9시에 열어서 5시에 닫아요.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저녁 식당 물어보는 게 제일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행정에서 운영하는 게 아닌 민간에서 운영하는 관광 안내소를 몇 개 만들어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민간에서 봤을 때 관광 안내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그게 카페였어요. 요즘은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이제 홍성이나 하동을 검색해보더라도 카페가 되게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 카페 가보면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많이 올린 사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카페들을 저희가 다 민간 관광 안내소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두 가지 역할을 저희가 요청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관광객분들이 오시면은 관광 정보를 안내할 수 있게끔 안내소 역할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그 지역 정보들, 관광 정보들을 최대한 모아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수행할 수 있는 장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관광객분들이 제일 많이 오는 카페에서는 판매하느라 바쁘셔요. 그러니까 관광 안내 정보도 이제 제공을 해드리긴 하지만 관광 안내 정보를 모으는 거는 정말 어려우신 거예요. 두 번째로 관광객과의 접점이 거의 없는 뭔가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들 거기는 관광객이 전혀 안 가고요. 관광 정보는 더 많이 모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렇게 운영했었고 올해는 저희가 다른 두 가지를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조금 더 고무적이었던 건 저희가 밑에 이런
안내판이나 리플렛 비치개나 이런 거를 지원을 해드렸고요. 저 오른쪽 위에는 저 뭐라 그러죠? 이렇게 생각이 안 나요. 터치 스크린으로 이렇게 큰 대형 화면 저런 거 있잖아요. 저거는 저희가 지원해드린 게 아니거든요. 근데 본인이 직접 구매하셔서 저희가 만들어낸 그 관광 정보 플랫폼을 저렇게 설치를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를 엿볼 수 있는 형태였죠. 올해는 저희가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제공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관광 안내소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가는 카페들을 뽑아보겠습니다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지역 주민들과의 교류가 활발한 장소, 관광 정보를 모으는 거점을 한번 뽑아볼게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들에게 저희가 뭐 인건비나 월급이나 뭐 임대료나 이런 거를 지원은 하나도 안 해드리고 있고요. 어떤 걸 지원해드리고 있냐면 공간을 홍보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 홍보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계속 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리플렛이나 안내판이나 이런 거 지금 지원해드리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이제 요번에 나온 기념품인데 홍성의 관광 기념품을 저희가 매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만들어서 요거를 한 100개에서 150개씩 이제 납품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요건 단가는 한 10,000원 정도 되고, 이거를 가져가시려면 그 공간을 홍보하신 분들께 이제 드리는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거 먼저 궁금하시죠? 근데 이거는 재배 키트예요. 유기농 재배 키트. 홍성에 유기농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3종 세트로 만들어냈거든요. 하나는 샐러드, 하나는 식용꽃, 하나는 허브. 그래서 이 통을 그대로 흙에다가 묻으면요, 그 플라스틱 같은 게 자연 분해되는 그런 걸로 저희가 개발을 해놨어요. 그래서 바로 이게 영양분에서 녹아내고 씨앗을 심으면 이제 자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키트를 지금 개발을 해놨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디퓨저를 만들어놨어요. 디퓨저 되게 뻔할 것 같죠? 저희가 어떻게 만들어냈냐면 지역에 조향사라고 향을 만드시는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하고 청년 작가하고 저희하고 같이 홍성의 기념품을 만들어 볼 때 디퓨저를 만들어야겠다고 해서 홍성에 유명한 산이 3개 있거든요. 제2의 금강산이라 불리는 용봉산, 그 다음에 갈대 억새풀이 제일 유명한 모서산, 그 다음에 기가 되게 센 백월산, 이렇게 3개가 있는데 3개 산을 다 같이 올라가서 거기서 느껴지는 향과 뭐 감각, 감성에 대해서 다 작성을 했고, 그거를 조향했습니다. 향을 만들어서 디퓨저를 3개를 만들어냈고요. 그게 이제 지금도 판매 문의가 정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번 주는 관광공사에서 다른 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디퓨저를 되게 큰 금액으로 구매를 하겠다. 근데 아쉽지만 지금 저희가 만들었던 그 디퓨저 공장이, 그러니까 원재료에 대한 공장이 해외인데 문을 닫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만들지 못하고 있고요. 아쉽게도 올해는 그래서 이렇게 재배 키트를 만들어냈습니다. 터무니는 이렇게 지금 13개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9번까지는 홍성 카페만 검색해 보셔도 나오는 카페들입니다. 뭐 정말 제일 큰 카페부터 관광객분들이 소소하게 되게 많이 가고 있는 카페들이 다 지금 신청을 해주셨고요. 이분들이 리플렛 비치대, 그다음에 뭐 어떤 거냐면 고약커피 사장님이 추천하는 이번 주의 맛집, 이렇게 이제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분들이 저희한테, 저희가 현장 방문에서 계속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커피 파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사람들이 항상 물어봤었대요. 저희 뭐 먹으러 가면 좋냐고, 여기 갈만한 데 어디 있냐. 근데 이걸 안내판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줄어가지고 너무 편하대요. 그래서 손님 이제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것도 저희 분과의 하나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안내 정보 분과라고. 이분들끼리 계속해서 정보를 만들어내고 정보를 소비하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저희도 아카데미 같은 거를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아카데미는 지역 주민들한테 DMO라는 거에 대해서 인식도 해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로컬 쪽에서 관광 트렌드나 이런 것들도 좀 알려드려야 주민분들이 관광에 대해서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시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더 좋은 건 저희가 사실 사업비를 크게 들이진 않았고요. 요게 이제 지속이 되려고 다른 분과에서 관광을 계속 다뤄주고 계십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문화통, 교육통 이런 데서
본인들의 자체 사업비가 있어가지고 로컬 관광 이 아카데미를 계속해서 연장하고 진행하실 수 있도록 사업비를 계속 사용을 해주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분과에서 같이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우리도 뭐 예를 들면 뭐 권호상 대표님의 강의를 들어보고 싶었고 도시재생 쪽에서도 권호상 대표님 강의 듣고 싶었고 뭔가 문화도시에서도 권호상 대표님의 강의를 듣고 싶었어요. 그러면 그게 정보가 교류가 안 되면 주민들 입장에는 세 개의 강좌가 열리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강사님들을 모실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이 더 많은 지역 강사님들을 만날 수 있도록 그거를 조율하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모셨던 강사님들은 다른 기관들에서는 최대한 안 모실 수 있도록 더 좋은 강사님들을 모실 수 있도록 연계를 지금 하고 있고요. 왼쪽에 보이시는 게 건강한데 통합센터 시스템, 아까 그 대형 스크린 보여드렸던 거 있잖아요. 저게 저희가 DMO 산업단 작년에 맨 처음 시작하자마자 3개월 동안 했던 일이 저거였어요. 뭐였냐면 코로나라서 문을 닫는 지역 업체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민박집도 문을 닫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홍성에서는 제일 큰 호텔도 문을 닫았어요. 이번에. 그만큼 지역에 대한 정보가 최신화가 굉장히 빨리 되어야 되는데 최신화가 정말 안 되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예를 들면 뭐 8,000원짜리인 줄 알았는데 10,000원으로 인상되는 경우도 있고 지역 정보가 계속 원활하진 않잖아요. 계속 최신화가 돼야 되는데 이 최신화를 시키는 게 우리 DMO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다. 얼마 전에 제주 DMO 시범 사례 운영하셨던 장성기 PM님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제주 DMO에서 제일 먼저 한 건 아카이빙이래요. 제주도의 어떤 콘텐츠를 아카이빙한 거죠. 저희가 되게 똑같았던 것 같아요. 저것도 아카이빙 한 거거든요. 지역의 정보를 최대한 저 플랫폼 안에 다 모아놨어요. 어떤 정보들을 모아놨냐면 뭐 숙박은 기본적으로 다 모아놨고요. 그 다음에 체험 프로그램 하시는 것들, 그 다음에 공간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모아놨습니다. 교통까지.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물어보는 관광 정보들이 다 다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지인들이 추천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간혹 이런 정보들을 많이 물어보세요. 우리가 애완견이랑 같이 갈 수 있는 펜션 리스트를 좀 달라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저희가 지역관광 여행사 할 때도 그거를 조건 검색하실 수 있게끔 저렇게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지역관광 해설사님들, 그 다음에 저희가 양성했던 머물러분들, 그 다음에 지역관광 안내소 하고 계시는 터무니분들, 그 다음에 저희 거버넌스 하고 있는 관광통분들, 여기 분들이 저 시스템을 다 이용하고 계세요. 저 시스템 안에서 정보 같은 것도 최신화 작업하고 있고 정보를 계속 내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카카오톡 채널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간혹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간혹. 네. 근데 보통 젊은 층들이 좀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고요. 저거는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해 놓으려고 저희 사무실에다가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이고요. 요거 세 번째에 있는 거는 네이버 카페도 저희가 만들어냈어요. 오늘의 홍성이라는 카페도 만들어내서 지역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그 정보 같은 걸 좀 모아야겠다 생각해서 저 카페를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저거 지금 운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생각을 바꿨어요. 우리가 카페를 굳이 만들어낼 필요가 없다. 지역 정보가 제일 많이 공개되고 있는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지역 정보가 제일 빠르게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지역의 맘카페더라고요. 하동에도 맘카페 있죠. 거기가 지역 정보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홍성에는 레포맘카페, 홍성맘카페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랑 지금 연락해가지고 연계돼서 여기에서 생산되고 있는 콘텐츠들을 저희가 한번 검증하고 그 내용을 저기 플랫폼에다가 지금 다 업로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굳이 카페나 SNS 채널을 만드는 것보다는 지역의 그 정보들이 어디서 많이 도는가를 좀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왼쪽에 보이는 게 작년에 만들었던 그 디퓨저예요. 네, 홍성의 3대 명산 시리즈를 만들어낸 저 디퓨저고요. 저거는 정말 많이 판매 의뢰가 계속 들어오고 있지만 판매를 못하고 있어서 저희 사업단 입장으로서는 되게 아쉬운 상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상도 제작해드렸고 그 다음에 요즘 제일 중요하게 떠오르는 관광 쪽에서의 콘텐츠가 현지인이 추천하는 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볼 만한 곳을 거의 지금 뛰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키워드적으로 분석해보면 현지인이 추천하는 뭐 이런 것들이니까 그래서 저희는 현지인들, 그러니까 머물러 터무니 관광통에 있는 분들이 다 현지인들이잖아요. 현지인들이 추천하는 것들을 다 소개하는 그런 책자 같은 것도 만들어서 리플렛이랑 같이 안내소나 이런 것들을 지금 배포를 다 해놨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플랫폼인데요.
저희가 여행사 했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여행사는 패키지 상품을 판매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저희도 패키지 상품을 판매하는데 지역에서 여행사 운영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저희가 2014년도, 5년도에 창업해가지고 4년 동안 바로 2015년도에 바로 창업해서 여행사랑 게스트하우스랑 바로 같이 운영했었거든요. 게스트하우스는 시작하자마자 사람들이 되게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운영이 잘 됐는데 여행사는 제가 4년 동안 여행 상품을 단 한 건도 팔지 못했어요. 단 한 건도. 되게 자랑스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안타깝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왜 못 팔았는지를 4년 만에 알아냈거든요. 우리가 왜 지역여행 상품을 한 번도 못 팔았을까를 4년 만에 알아냈어요. 그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재미가 없어서. 저 맨 처음에 생각했던 게 그 이유였어요. 우리께 너무 재미없나 그랬어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으면 예약이 밀렸겠죠. 저희가 찾아냈던 이유는 정말 간단했는데요. 저희조차도 이용을 안 해봤어요. 국내 여행 상품을 저희조차도 이용해보지 않았어요. 국내 여행 상품, 그러니까 지역 여행 상품을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분들도 찾아본 적도 없고 구매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드는 게 문제가 됐던 거죠. 우리도 이용해보지 않은 상품을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런 거죠. 또 홍성에 여행 상품 만들어놨다고 우리가 보여주면 너네가 되게 좋아할 것 같아 라는 상품들을 여러 개 만들어냈는데 정말 자랑스럽게도 4년 동안 지금까지도 7년 동안 한 건 팔렸습니다. 한 건. 저희가 만들었던 여행 상품. 그 한 건. 그때 이제 알아냈던 게 이게 여행 상품을 만들면 안 되겠다. 지역 여행사가. 굳이 그렇게 하면 안 되나 보다. 그때 이제 알아냈던 게 저희는 이제 두 가지를 알아냈는데요. 여행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총 두 가지의 기획력이 필요한 것 같았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그 소비자의 불편함을 좀 해결해주는 기획력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국내 여행 상품은 이용 안 하는데 해외여행 패키지 상품은 간혹 이용하잖아요. 그게 좀 불편한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저희는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장기임에 당하는 거 아니야? 무서운 거 두려워. 또는 이거 말이 안 통하는데 우리 덤탱이 맞는 거 아니야? 또는 길을 잃으면 어떡하지? 이런 되게 불편한 점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여행 상품으로 해결을 해주니까 해외여행 상품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어디 여행 가서 이거 장기임에 당하겠는데? 말이 안 통하는데? 이런 건 사실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여행 상품에서는 그런 게 좀 불편한 게 어디 있는지를 좀 찾아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요소들 중에 몇 개가 있는데요. 불편한 거는 사실 조금 멀어요. 어떤 게 있냐면 귀찮음을 좀 해결해주면 이용하시더라고요. 귀찮음. 우리가 찾아볼 때 귀찮은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약하는 것들, 숙박 예약하는 거. 그러니까 숙박 예약하는 채널인 야놀자가 나오는 것도 그렇고. 네, 근데 저희가 얘기했던 상품하고는 사실 맞지 않죠. 저희가 직접 가이드해서 우리가 되게 재밌어하고 이뻐하는 것들만 보여줄게 했는데 대형 여행사들에서 그렇게 판매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잖아요. 가이드를 동반으로 한. 근데 요즘은 가이드를 동반으로 한 여행 상품이 되게 잘 팔리고 있습니다. 되게 전문 분야에 미술, 박물관, 해설 이런 것들 위주로 하는 가이드 투어가 되게 양성이 되고 있어서 되게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그 뒤에 만들어냈던 여행 상품이 딱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죽도 상품이에요. 그 네이버에 치면은 아직도 나오고 있고 정말 하루에도 몇십 건의 문의 전화가 오고 있지만 한 건도 저희가 판매하지 못하고 있는 상품이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홍성의 유인도예요. 유인한 섬이거든요. 죽도라는 섬이 있어요. 왜 죽던지는 대충 느낌 보시죠. 대나무가 많아서. 네. 대나무가 많은 섬이 대한민국에 죽도라는 섬이 8개가 있대요. 비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무인도까지 합치면 한 60개가 넘는데요. 다 대나무가 많아서. 그 죽도를 들어갔더니 거기는 지금은 여객선이 뜨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여객선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민박집 운영하시는 사모님과 그 선장님 이렇게 계셨거든요. 선장님의 배를 타고 들어가야만 했었어요. 그렇게 집이 한 6군데 정도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아시는 분들한테 1인당 한 10만 원씩 받고 하고 계셨어요. 이미 패키지 상품이 이미 구성이 돼 있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오전에 배 타고 낚싯배 타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10분 만에 도착해요. 죽도에. 멀미할 것 같은데 하면 도착하고요. 토할 것 같은데 하면 이제 내려요. 그래서 되게 입지가 되게 좋은 섬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배 타고 딱 들어가면서 내리는 게 아니라 배에서 낚시를 해요.
선상낚시. 이게 굉장히 저희한테는 되게 필요한 요소였어요. 왜냐면 선상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새벽 4시에 출항해서 오후 3시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한두 시간 정도 이제 체험용으로 낚시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에는 한두 시간 정도 낚시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죽도 들어가는 길이 천수만이라는 곳이어서 그 물고기들이 다 이 죽도가 섬으로 안 돼요. 자기네들 집으로 안 돼요. 그래서 물고기들이 다 모이는 굉장히 잘 잡히는 곳인데 쭈꾸미 낚시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거기 안에서 들어갈 때 낚시도 하고 이제 나와서 섬 도착하자마자 둘레길도 한 바퀴 걸을 수 있고 점심이나 저녁, 아침 이렇게 먹는데요. 보통 수도권에서 이 정도 먹었으면 한 10만 원 나오겠다 싶은 것들을 다 내어주세요. 왜냐면 다 자연산이에요. 왜냐면 선장님이 이제 다 잡은 걸로 내어주시니까. 네, 그게 10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던 거예요. 근데 저희가 뭔가 만진 것도 없고요. 그냥 지역 주민들이 그냥 실제로 고객들한테 서비스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상품화 시켜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가 스토리텔링하고 가이드 하려고 6개월 동안 죽도 탐색하면서 가이드 이거 만들어 놓고 뭐 사기가 많이 쳐놨어요. 제가 여기 사진에는 없지만 이렇게 둘레길 가다 보면은 이 바위가 있거든요. 근데 너무 밋밋하잖아요. 그래서 그 바위에다가 저희가 2만 원을 동전을 바꿔서 다 동전을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막 관광객분들이 제가 좀 얘기하면 다 소원을 비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이 야 저기 그냥 우리가 쳐다도 안 보는 바위인데 사람들 저기서 소원 빌고 있다고 막 웃으시거든요. 그런 걸 다 만들어놨습니다. 죽도 안에다가. 그래서 가이드 투어를 하는 이제 죽도 민박 상품을 저희가 만들어냈고, 네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상품을 판매하려면 어떻게 판매를 해야 될까요? 이제 소비자와 이 민박집 사장님하고 연결하는 거를 저희가 해드려야 되잖아요. 야놀자 같은 경우는 3단계예요. 3단계. 2단계로도 볼 수 있어요. 민박집 사장님이 야놀자 관리자 시스템에다가 상품을 업로드를 해놔요. 언제 되고 언제는 안 되고 이런 거 다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제 고객이 이 상품을 구매하면 이제 딱 끝나는 거잖아요. 2단계, 3단계만에 끝나요. 근데 저희는 어떻게 해결했냐면 죽도 주민분들이 아시겠지만 예상 가지시는 대로 되게 연세가 많으세요. 스마트폰도 안 쓰세요. 다 이 대형 큰 달력에다가 이날 누구 오고 이날 누구 오고 이렇게 적으시는 분들이고요. 다 문자나 전화로 하시는 분들이에요. 저희는 어떻게 했었냐면 이 DMO 하기 전에 저희 지역여행사는 어떻게 운영됐냐면 고객이 저희한테 전화가 와요. 내일 죽도 7명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럼 잠시만 기다리세요. 전화 끊어요. 죽도 민박집에 전화해요. 근데 또 한 번에 또 안 받으세요. 뭔가 하셔야 되거든요. 뭔가 또 뭐 하셔야 돼요. 한 15분 뒤에 전화가 오세요. 내일 죽도 7명 들어가려고 한다는데 혹시 예약 가능한가요? 물어봐요.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 이거 끝내고 전화해 줄게 이래요. 그럼 달력을 확인하셨겠죠? 그럼 다시 전화가 와요. 내일 7명 가능하네? 이렇게 얘기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2-3시간 지나 있잖아요. 손님의 마음이 변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전화합니다. 손님한테. 내일 7명 예약 가능하시다는데 결제하시겠어요? 그럼 결제하시겠대요. 그럼 결제를 저희한테 하세요. 그럼 저희가 민박집한테 또 전화하죠. 네, 결제되었습니다. 내일 7명 들어가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약 결제가 딱 끝나요. 그럼 현장에서 저희가 가이드 안 나가거든요. 거의 대부분. 가이드를 따로 신청하셔야 저희가 나가요. 한 40% 정도는 저희 가이드를 신청을 하셨었는데 60%는 가이드 신청 안 하시니까 저희가 또 전화해야 돼요. 현장에서. 남당항에 도착하셨으면 배 이거 타고 그 선장님 만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기 선장님한테 또 전화해야겠죠. 네. 이분 누구 번호니까 연락하셔야 됩니다. 나가서 이제 맞이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딱 끝나고 마지막에 이제 사후 관리. 그럼 총 저희가 전화를 몇 번 할까요? 한숨밖에 안 나오죠. 최소 7번이에요. 최소 7번. 최소 7단계를 거쳐야 돼요. 이거 해가지고 저희가 수수료를 10,000원 받았어요. 한 명당 10,000원. 네. 이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지역에서 신뢰도가 생성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자기네들 상품을 계속해서 팔아주는 애들이 저희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희 팀 애들밖에. 그러니까 이 7단계를 거치는 사람들이 저희밖에 또 없었던 거고, 이게 지금 말을 저희가 7단계라고 해드렸지만 사실은 더 많은 것도 필요해요. 왜냐면 저희 회사가 되게 큰 마케팅을 하는 플랫폼이 아니잖아요. 야놀자나 프립이나 마이리얼 트립이나 되게 잘 팔리는 플랫폼도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까지도 저희가 연동을 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플랫폼에다가 저희가 업로드를 대신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총 9단계가 돼요. 또 그렇게 되면. 그 단계를 계속 거쳐왔는데 지역 주민분들의 입장에서는 너네 같은 애들이 꼭 필요해. 우리 자원을 계속 상품화해서 판매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꼭 필요해.
안타깝지만 주표 상품 저희가 지금 못 판매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미 단골 고객이 너무 많이 확보되셔가지고 저희가 전화 오는 대로 전화하잖아요. 못 받아주세요. 이미 예약이 꽉 찼거든요. 이미. 그래서 한 2달 전에 예약하셔야 돼요. 진짜 가보시면. 네. 그래서 사실 되게 아까워요. 저희가 독점 계약을 했는데 그분들의 판매권조차도 우리가 갖고 왔어야 됐다. 그래, 아니면 우리가 접대해서 민박집을 했어야 됐다. 그럼 우리 떼돈 벌었을 텐데. 그래서 그거는 지금 못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7단계가 저희 직원들한테 저한테 되게 욕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예, 이렇게 일할 거면은 자기랑은 맞지 않는 것 같다. 내가 무슨 콜센터도 아니고 맨날 전화만 해야 된다. 여행 상품이 그런 거냐.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 이야기를 많이 해서 오케이 알겠어. 그럼 DMO에 지역 주민들 기반으로 하는 상품들을 여러 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들 동의하셨어요. 근데 지역 주민들이 아닌 다른 외부 사람들은 다 반대했어요. 왜냐면 홈페이지 하나 만드는데 이거 저희 4천만 원 들었거든요. 4천만 원짜리 플랫폼 하나 만들면 마케팅 하는데 진짜 몇 억을 써야 돼요. 그 홈페이지를 알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외부 전문가들은 이거 만들어 봐야 또 운영 안 될 거고 너네 이거 어떻게 할 건데? 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아, 이거는 저희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플랫폼이 아니에요. 지역 주민들의 그 자원을 상품화시키는 과정의 플랫폼입니다. 저희 플랫폼은 굳이 홍보하지 않아도 돼요. 저는 어떤 분들한테 보여드릴 거냐면 서울에 관광벤처기업들 되게 많아요. 체험, 여행상품 판매하시는 여행사 사장님들 너무 많아요. 그분들이 저희 상품 보시고 등록시키실 수 있게끔 만드는 저희 플랫폼입니다. 저희 플랫폼 굳이 홍보 마케팅 하지 않아도 돼요. 지역 자원을 소개해 줄 수 있는 것만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요. 상품성이 없는 분들이 다 들어와 계세요. 상품성이 있고 어느 정도 트렌드를 갖고 있는 분들은요. 다 관리자 시스템을 다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뭐 11번가, 옥션, 야놀자 이런 데 다 등록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거기에 등록을 못 하시는 분들이 저희 플랫폼 다 이용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촌스러워요. 상품들. 근데 저희가 또 믿고 있는 것 중에 또 하나 방향성인데 지역, 시골은 촌스러워야 먹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뭔가 시골의 제품을 서울에서 보는 것 같이 뭔가 감성 있게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럼 저는 더 오히려 촌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뭔가 따라하는 것 같고. 근데 더 촌스럽게 만들어야 이 지역에서 저는 반응이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죽도 상품도 그랬고 저희가 지금 양성하고 있는 과정들도 다 그렇습니다. 최대한 촌스럽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플랫폼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DMO에서도 플랫폼 만드는 사업으로 저희한테 막 과업 지시서나 이런 거 되게 요청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제가 사실 좀 안타까웠던 게 이거 만들어내면 또 운영해야 되는 거에 대한 그 어마어마한 비용이 사실 필요한데 그거를 확보하는 게 어렵잖아요. 이 정도의 그 어떤 그 비전이 없으시다면 저는 온라인 플랫폼 만드는 건 사실 반대하고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누차 얘기를 해도 어떤 전문가분들은 너네 그래서 이거 또 홍보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또 얘기하시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또 이렇게 저희는 온라인 플랫폼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저희가 왜 DMO 사업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저희가 왜 지역에서 신뢰도를 갖고 이제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지역에 계신 많은 지역 자원을 갖고 계신 이제 지역 주민들이 저희한테 계속 전화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그 구조를 계속해서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뭐 온라인 회의를 해야 될 때도 지역 주민분들이 온라인 회의 잘 못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저희가 일일이 가서 다 설치해드리고 할 수 있는 방법들 소개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입점업체 모집하고 있는 이런 거 이제 그 온라인 판매 하셔야 되는 상인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분들이 상세 페이지 작업 이런 거 절대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 사업단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다른 DMO를 제가 폄하하고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DMO에서는 이런 거 다 용역할 거예요. 용역사에다 맡길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영근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인건비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 사업이 되게 비중이 적어요. 저희는 용역으로 거의 안 보내고 저희가 직접 다 하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DMO 사업단에 등록되어 있는 건 총 3명인데 저희 회사 직원 7명이 다 DMO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 입장에서 굉장한 손해예요, 사실. 굉장한 손해. 왜냐면 이게 또 DMO는 보조사업이라 매출이 안 잡혀요, 주식회사에. 이게 저희가 2억 5천에다가 지사까지 하면 4,500 정도에서 한 3억 정도 되거든요. 이 3억이 회사의 매출로 잡혀야 되는데 이게 보조사업이라서 3억이 매출로 안 잡혀요. 그래서 저희는 코로나라서 사실
이 DMO 때문에 직원들의 그 연봉은 더 올라갔는데 회사 구조는 완전 지금 재무상황 바닥이 됐습니다. 매출이 안 잡히다 보니 신용등급 평가가 낮아졌더라고요. 저희는 연봉은 늘었는데 그래서 되게 좋은 회사다 직원들끼리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그래서 그 주민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러면 홍성은 더 많은 주민을 만나고 싶은 곳을 만들어야겠다. 어쨌든 우리가 전부 다 관광 자원이니까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 곳을 홍성으로 만들자. 아까 BM을 제가 말씀드렸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가꾸자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홍성은 더 보고 싶은 사람이 많은 곳으로 만들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조금 더 친절하게 그 다음에 우리의 상품들을 조금 더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미션, 비전, 골 이렇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정말 감사하게도 사실 그 재단이나 협회 분들의 공공성을 이기고 일반 영리 기업이 1등을 하게 됐고요. 이게 이제 저희의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체험문과에 머물러 그다음에 워킹그룹 캠핑 챌린지 하고 있는 대학생 친구들 정보문과의 터무니 홍성통과의 여러 가지 분과통 여행 아카데미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분들을 같이 관광통을 중심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관광통 안에서는 전문성하고 현장성 지속성을 지금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책화하거나 사업화하거나 재원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홍성군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앞서 제가 그 여기 군수님하고 같이 방법을 들었는데 DMO에 대한 관심도가 되게 높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까? 아닌가요?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많으시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이야기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홍성군 같은 경우에는 이에 정책위원회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수님을 포함한 의장님 또는 의원님들, 각 기관의 단체장님들이 모여가지고 이거 우리 차박 이거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실무진의 의견들이 다 동의가 됐으니까 우리가 정책화하거나 사업화하거나 이런 재원을 마련하는데 좀 추진을 해보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을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저게 만들어지면 12월 달에 저희가 포럼을 통해서 저게 만들어지면 아마 저희가 지금까지 2년 동안 고생해왔던 홍성 DMO가 딱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희는 딱 관광통까지 지금 만들어졌고요. 저 위에 거를 이제 2개월 남았네요. 2개월 동안 이제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까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